당신에게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혹시라도 이 관계 때문에 자식들이 상처받진 않을까? 안녕하세요.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황금 같은 순간들. 황금극장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사진 참 오래됐네요. 여수 바닷가였어요. 그 사람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했어요. 자꾸 저만 찍었죠. 귀찮다고 했던 제가 지금은 그 사진들을 꺼내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네요. 그 사람이 떠난 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어요. 자식들 밥 해먹이고 손주들 등교시키고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립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 사시니까 다행이라고. 근데 그 말 꼭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혼자인 게 익숙해져서 괜찮은 척한 거였죠. 사실은 저도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었고 아무 말 없이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했어요. 오늘따라 햇살이 더 따뜻하네요. 나무도 새싹이 올라오고 새들 지저귀는 소리도 참 반갑고요. 봄이라 그런가 봐요. 괜히 마음이 간질간질하네요.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이 공원에 나와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죠.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다음 날도 공원에 갔어요. 어제보다 바람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죠. 벤치에 앉으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인상 좋은 할아버지였어요. 이거 어제 여기 벤치에 두고 가신 것 같아서요. 그분 손에 제가 어제 두고 간 스카프가 들려 있었어요. 깜짝 놀라 인사를 드렸죠.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때 처음 이름을 물으셨죠. 김순희 할머니시죠? 전 박영준입니다. 저도 이 공원 자주 나와요. 그날 그렇게 처음으로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 후로 이상하게 그분을 자주 마주쳤어요. 아침이면 벤치 근처에서 산책하시다가 저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하루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걸으실래요? 혼자 걷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처음 같이 공원을 돌았고요. 걸으면서 서로 옛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었을 때 뭐 하셨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가끔은 웃기기도 했고 때로는 가슴 찡한 얘기도 나왔죠. 전 옛날에 장사하다가 많이 망해봤어요. 그때 아내가 절 지켜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괜히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분도 저처럼 오랜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았겠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산책을 함께 했어요. 대화는 점점 편안해졌고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산책 나가실 거죠? 그분은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순희 씨 전화 받을 때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혼자라서 무뎌졌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기도 했고요. 때로는 근처 작은 찻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도 들렸지만 이상하게 전 그런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웃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이렇게 좋다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무섭기도 했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손주들 보기에 내가 너무 철없는 할머니처럼 보이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 관계 때문에 자식들이 상처받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그런 걱정들보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따뜻하고 소중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같이 걷는 시간, 같이 웃는 순간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해줬어요. 아침에 눈 뜨면 누군가를 떠올린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면서 다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엔 괜히 글씨 써보고 싶더라고요. 아날로그 감성이란 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그러면서 편지 한 통을 주셨어요.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그 손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함께 걷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걷고 싶습니다. 괜찮다면 저와 함께 남은 날들을 같이 걸어주시겠습니까?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10대 소녀처럼 손이 떨리고 웃음이 나고 눈물도 났어요. 그렇게 며칠을 행복하게 보내던 중 이상하게 그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늘 아침이면 저보다 먼저 공원에 와 계셨는데 이틀, 사흘 계속 안 나오셨어요. 처음엔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죠. 일이 생겼나 싶었지만 점점 걱정이 커졌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벨이 가다가 받으셨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고 기운이 없었어요. 박영준 씨, 무슨 일이에요? 요 며칠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그분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감기 몸살인 줄 알고 그냥 쉬었는데 좀 심했나 봐요. 입맛도 없고 몸이 많이 안 따라주네요. 병원에서 며칠 쉬라 해서 그냥 누워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라도 큰 병이면 어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죽을 끓였어요. 멸치 다시마로 우린 국물에 쌀을 넣고 정성껏 푹 고아 만들었죠. 약처럼 부드러운 죽이었어요. 죽통을 들고 조심히 그분 댁을 찾아갔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죠. 문이 열리자 수척해진 얼굴에 그분이 나왔어요. 이럴 필요 없으셨는데 얼굴 보니 갑자기 기운이 나네요. 방에 들어가자 양 냄새와 함께 익숙한 향이 퍼졌어요. 조심히 죽을 꺼내 그분 앞에 놓아드렸죠. 많이 못 드시더라도 한 숟갈이라도 떠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말고 따뜻한 거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요. 그분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따뜻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위해 죽을 끓여주다니 순희 씨 정말 고마워요. 내가 요즘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 순희 씨 곁에서 꼭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따뜻한 사람이고 싶어요. 당신에게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저도 그분 손을 꼭 잡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당신은 내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팠던 날들, 허전했던 마음 다 채워줬어요. 이제 그만 혼자 아파하지 마요. 같이 있어줄게요. 그게 사랑이죠. 그날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치고 작은 새 한 마리가 창문 밖 나뭇가지에 앉았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이구나. 하루는 그분이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문 앞에 다다르니 저희 집 현관불이 켜져 있었고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순간 저는 발걸음이 멈췄어요. 괜히 숨기듯 서둘러 인사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누구 만나세요? 공원에서 종종 뵈는 분 같던데요. 저는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응, 그냥 산책 친구야. 이야기 나누고 가끔 차 한잔 하는 정도야. 며느리는 말은 안 했지만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저도 괜히 쭈뼛쭈뼛했죠. 그날 밤 방 안에 혼자 앉아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제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가족들, 자식들 생각하며 참고 또 참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나이에조차도 내 행복을 미뤄야 할까요? 어느 날 우리 동네 반장이 그러더라고요. 순이 할머니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연애하세요? 그 말에 민망하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고 기분 좋은 부끄러움에 혼자 피식 웃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 마음을 숨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말 누가 정한 걸까요? 설레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며느리와의 대화 이후 그 일이 조용히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며칠 뒤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웠고 앉자마자 말문을 열었죠. 엄마, 요즘 만나시는 분이 있다면서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길 일도 아니었고 숨긴다고 해서 사라질 일도 아니니까요.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외로우셨다는 거 저희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감정을 갖는 게 꼭 맞는 걸까요? 혹시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어쩌시려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나이 들어 사랑을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희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어. 내 아빠 떠난 이후에도 내 삶은 오로지 가족이었지. 그런데 이제 내 삶을 조금쯤 살아봐도 되는 거 아니니? 늦게라도 마음이 움직이는 게 그렇게 나쁜 거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진심이라면 저희도 이해해 볼게요. 다만 너무 서두르진 마세요. 천천히 가족도 같이 생각하면서 알겠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게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니 정말 엉엉 울어버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참고 눌러왔던 감정들이 주르륵 쏟아져 내렸죠. 며느리도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어머니, 누구보다 좋은 분 만나신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애들도 할머니가 많이 웃는다고 좋아해요. 그게 다예요. 그날 이후 저는 더 당당해졌어요. 아침이면 예쁘게 머리 손질도 하고 밝은색 옷도 입고 나갔죠.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이제는 숨길 게 아니라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과의 갈등은 짧았고 오히려 따뜻한 이해로 풀렸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영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반가워했고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도 다녔어요.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 그 시간이 참 신기했어요. 하루는 그분이 말했어요. 우리 같이 사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아직은 그냥 생각일 뿐이지만 서로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우리 같이 살아요. 죽는 날까지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같이 늙어가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작은 방 하나짜리 전셋집을 구했어요. 아이들도 도와줬고 첫날은 손주들이 짐을 날라줬어요. 그날 저녁 둘이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는데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웃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면서 내가 다시 이렇게 누군가와 식탁을 나눌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갔어요. 아침이면 함께 신문을 보고 점심에는 시장에 같이 갔다가 따끈한 국밥을 나눠 먹었고 저녁이면 손잡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매일이 특별했어요. 어느 날 밤 그분이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일어나려다 휘청였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는 놀라서 부축했고 급히 응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제 손을 꼭 쥔 그분은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나 봐요. 너무 일찍 겁먹지 마요. 전 괜찮아요. 전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았어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손을 꼭 잡은 채 계속 이름을 불렀어요. 영준 씨 안 돼요. 나 아직 당신하고 갈 데 많아요. 산책도 해야 하고 시장도 가야 하고 아직 안 돼요.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어요.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했고 며칠 입원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저는 그의 곁을 지키며 다시 마음을 다졌어요. 이제부터의 하루하루를 더 아끼며 살아야겠구나. 이 사랑이 더 깊어지기 전에 더 표현하고 더 안아줘야겠구나. 며칠 후 퇴원한 그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더 자주 웃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더라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순희 씨를 만났으니까요. 내 삶의 마지막 봄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죽음이란 단어가 무섭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모든 걸 안심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요. 손을 꼭 잡고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점심은 뭘 먹을지 이야기하면서요. 나란히 걷는 그 길 위에서 저는 생각해요. 인생의 봄은 마음이 다시 피어나는 그 순간 찾아오는 거라고요. 사랑에는 때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마음이 피는 순간 봄은 다시 옵니다. 우리의 늦은 사랑을 응원해 주실 분은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마세요.